크로노스와 카이로스. 2000년대에 들어서기 몇 해 전쯤 우리는 컴퓨터의 세계적 연산착오에 꽤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혹자는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구 종말까지 치달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낳기도 했었다. 그 즈음 나도 21세기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심이 갔었다. 해서 나의 기호가 반영된 독서물로 트렌드 관련 서적들을 꽤 읽었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끄집어낸다면 코쿤족이라 해서 소호족도 늘고 인터넷에 중독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가상 세계에서만 이웃과 소통할 뿐 현실 세계에선 문 밖을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지낸다는 소위 말 그대로 누에고치처럼 방 안에 처박혀 생활하는 추세가 등장하리라는 예견이 있었다. 그뿐인가?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40대 은퇴를 꿈꾸는 첨단 펀드 매니저들이 명품 브랜드의 스타일리쉬한 수트를 쫙 빼입고는 그에 걸맞지 않게 손목에는 아기 주먹만 한 기능성 스포츠 전문 시계를 걸친다는 추세도 예견했다. 이 두 번째 예에 나는 호기심이 일었었다. 왜냐하면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 탓에 당시 카시오 등산용 기능시계를 차고 다녔었기 때문이다. 그 책이 설명한 바로는 바늘 한 땀의 틈도 없이 돌아가는 꽉 조인 일상생활에서 아주 가끔 시간을 보느라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우연히 스쿠바용 시계라거나 탐험가용 디자인 시계를 쳐다보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자기가 아마존의 깊숙한 오지에 혹은 남태평양 어느 비치에 나와 있는 듯한 착각 아닌 착각을 하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일상에서의 찰나적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었다. 정말 이럴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으리라 싶었다. 그러다 보니 내 카시오 시계를 다시 한번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때 발견한 문자판이 있었다. 아주 작은 크기로 크로니클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이 글자를 왜 여기에 새겨놓은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시간이란 것이 필시 모래 알갱이의 낙하였건 아니면 물방울에 적하였던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또 측정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므로 이 모래알과 물방울의 연대기적 효용성을 빗대 시계에 이 단어를 적어 놓았으리라 추측했었다. 그러면서 이 크로니클이란 단어의 어원을 찾아 시간의 양과 질을 따져봤었고 이를 통해 알게 된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였다. 그런데 오늘이 바로 금년도의 마지막 날이다 보니 불현듯 시간과 관련된 이 단어들이 떠올랐다. 크로니클은 헬라어인 크로노스에서 유래했고 이와 관계있는 또 다른 시간의 단어로 카이로스가 있다. 내가 받아들이기로 크로노스는 시간의 정량적 개념이고 카이로스는 시간의 정성적 구분이다. 즉 하루가 24시간으로 구성된 것은 현대 문명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길이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개개인이 모두 다르다. 똑같은 1시간 60분이지만 너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길이가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나의 초등학교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은 당신이 작년이셨을 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한 번 번신하셨고 중년이 되어서는 목사님으로 번신하셨다. 그 인생을 한 번 뒤집기도 힘든데 이분은 2번이나 뒤집으셨다. 이분은 아직도 나에게는 목사님 이전의 선생님이시다. 이 은사님이 내가 30대 후반이었던 당시 하신 말씀이 박군, 자네에게 나이 먹어가는 속도는 이제껏 시속 30km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갈수록 빨라져 시속 40km가 되고 50km가 되고 종국에는 70km도 넘어가게 될 거네. 그러니 시간을 아껴 쓰시게나였다. 유학 끝내고 돌아와서 이곳저곳 동분서주할 때 들은 이 말씀은 당시에는 일리가 있다 싶으면서도 웃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참이었다. 오늘까지 지난 10년 동안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고 또 그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손에 쥘 만큼 가까운 시절 이야기이다. 이렇다면 내일부터의 10년도 이와 같으리라. 게다가 이제 50대에 들어섰으니 시간의 흐름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거다. 결국 시간을 이겨내는 것은 남들과 똑같은 크로노스하고의 싸움이 아니라 카이로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을 회고해보게 되었다. 교수들에게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너스 제도가 없는 복지 제도를 커버하는 현물 보상인 것으로 인식된다. 대부분 전공 관련 연구를 보충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이에 덧붙여 자신의 취미 활동으로 소일하는다. 나도 안식년을 맞아 상하이에 처음 나올 때는 그럴 생각이었다. 선배 교수들 말대로 적당히 쉬면서
간간히 책이나 보고 웬만하면 스쿼시 대신 골프에 맞들이고 오라는 충고를 받아들이리라 마음먹었다. 이 생각들대로만 따랐어도 아마 괜찮은 1년간의 안식이었으리라. 그런데 나는 이보다 훨씬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국한문 혼용체 문구인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되는 도다 라는 표현을 인용할 수밖에 없겠다. 왜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을까? 첫째, 2번의 여행으로 상하이 사람과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를 내 것으로 느끼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기에 그러하다. 지난 4월 하순 187명의 상하이 단체 여행객 틈에 끼어 딱딱한 침대칸 전용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열이틀간 떠나면서 앞을 보나 위를 보나 온통 상하이 말만 들려오는 공간에서 책으로만 알던 상하이 사람의 별종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여행 후 부지런히 상하이 사람이나 문화 그리고 역사에 관한 사실들을 조사할 수 있었다. 이제 귀국하면 새로 공부한 내용들을 엮어 근사한 인문지리지 한 권 내도 되리라 욕심내고 있다. 그뿐이던가 지난 7월에 3주간 운남성 트레킹 여행은 체력 검증을 부산물로 소수민족 문화의 연면성과 위대함을 실감했으며, 이는 이미 한 권의 책으로 탈고를 한 상태이니 내년에는 운남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문화여행기 도서류에 내 이름을 올리게 되리라. 또 이를 바탕으로 한족들에게 소수민족의 문화가 빠진 당신들만의 중국은 결코 책임지는 세계 대국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장할 수 있게도 되었다. 내가 실제 겪었던 예로 지난 8월 북경올림픽에서 중국의 화합을 뜻하는 56명의 어린이들이 각양각색의 소수민족 복장으로 메인 스타디움을 누볐지만 그것이 행정적 편의주의였건 애초에 소수민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가 없었던 탓이건 그들이 복식만 달랐을 뿐 사실은 모두 한족 아이들이었다는 점을 꼬집어 중국인 학자들에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었는데 세미나장에 있던 학자나 방청객 모두 놀라는 기색이었다. 둘째로 여가 활동으로 삼은 색소폰의 정기 레슨 및 꾸준한 연습이 가능했던 점. 대한민국 근대화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우리 세대는 개인적으로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굉장한 호사였다. 우리 동네에도 내 동생부터나 유치원을 다녔고 골목에 모여 놀다 보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와 5, 60명이 섞여 노는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친구 중 유일한 밖에 나와 놀지도 못하고 가정교사나 레슨교사에 잡혀있는 은행 지점장 집 아들 녀석이 내는 바이올린 소리였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학교 음악 시간에나 풍금 소리를 들어보고 타악기를 두드려보는 수준이었지, 현악기나 관악기는 고등학교 가서 밴드부 아이들을 통해서나 지금 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그만큼 꿈의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비록 인생의 중반전을 넘어서이긴 하나 이런 관악기를 내가 다루게 되었으니 이 어찌 흐뭇하지 않으리오. 게다가 상하이에 와서 시작한 골프에 만족스러워하니 더더욱 이 한 해가 보람되다. 아직은 물반 고기반이라는 강태공의 풍어가에 등장하는 희생양 중 하나이긴 하나 언젠가는 자유자재로 물질을 익혀 낚이지 않고 풀밭을 헤엄칠 날이 오리라 믿는다. 지난 10년간 괜한 고집으로 골프를 나이 먹은 이들의 운동으로 치부한 것이 잠옷 후회된다. 그럼에도 운동이 좋고 같이 어울리는 멤버가 좋으니 효과 200% 보고 있는 것으로 위안 삼는다. 셋째로 상하이에 와서 모태 신앙자에게 흔히 보이는 문제점, 즉 기독교 교리에 대한 알맹이 없는 신앙에 대한 체계적 수강과 이해로 집사람과 대화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로 제대로 서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어 좋았다. 마지막으로 좋은 형님과 아우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기대박 행운이었기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한 점 아쉬운 감이 들지 않는다. 성남고 신입생 때 3월 첫 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본관 2층 1학년 3반 교실 감나무 옆 창가에 앉아 선생님들이 바뀌어 들어오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 이제 대학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1학년인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 못 갑니다. 노력하세요. 라는 천편일률적 경고성 지도에 대한 반응으로 옆줄 친구와 고개 돌려 눈 맞추면서 속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인생에서 친구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로 남는다던데 저는 친구 열심히 사귀다가 고3 돼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어디는 갈 거예요. 라고 콧방귀 뀌었었다가 나중에 발등 찍혔지만 그렇게 중시하던 고교 동문들을 상하이에 와서 폭넓고 뜨겁게 포옹할 수 있었으니 그 감격은 남다르다.
이쯤 나열해도 올 한 해가 나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카이로스로 채워졌는지 자부할 만하지 않은가. 이제까지의 크로노스가 내 인생의 절반이었는지 혹은 80%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카이로스에 더욱 비중을 두어 보람 있는 인생을 살리라 다짐해본다. 이상은 내가 지난 2008년 상하이로 안식년을 떠나 경험했던 한 해 이야기다. 관건은 젊은이일수록 카이로스에 눈 떠야 한다는 거겠다. 그리하여 나이에 따른 시간의 가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내야 할 것이다.